아, 오늘은 저는 그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VMware가 얘기하고 있는 Private AI의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Private AI 아키텍처를 가지고 VMware 안에서는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VMware가 지난 8월에 VMware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행사에서 프라이빗 AI를 주창하면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일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돌아와서 제가 한국에서 아니면 다른 글로벌 회사들은 어떻게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있고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색을 하고 확인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퍼블릭 클라우드 상황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아키텍처를 오픈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프라이빗 AI를 구축하기 위한 온프렘 환경의 아키텍처를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혹시 제가 놓쳤을까 하고 구글에 다시 찾아봤었는데, 사실 제가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IBM사가 2018년에 AI 아키텍처라고 내놓은 문서들, 그리고 최근에 런 AI가 인프라 아키텍처나 플랫폼 아키텍처가 아니라 다른 아키텍처 자신들의 어떤 MLOps 아키텍처를 발표한 내용들의 일부를 확인했고, 실제로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프라이빗 AI를 가지고 온프렘 환경에서 어떻게 아키텍처를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들은 저 스스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죠. 누구한테? AI한테. 그렇죠? 우리가 지금 AI를 얘기하는데 AI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핸드폰을 여시고 챗GPT 앱에서 IT Infrastructure Architecture for AI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챗GPT는 답을 할 겁니다. 일부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보면 몇 가지의 어떤 컴포넌트들을 아키텍처가 좀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주로는 GPU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GPU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FPGA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당연히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네트워킹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나 스위치나 파이어월이나 로드 밸런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스토리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AI를 트레이닝하거나 인프런싱 할 때 오늘 얘기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데이터일 거고, 그 데이터의 대량의 데이터를 어떻게 고속으로 처리해서 학습시킬 것이냐 아니면 인프런싱 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토리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라이제이션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시큐리티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있고,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버추얼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챗GPT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리프로덕티비티,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 이런 것들을 구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가상화 기술이 필요하고 왜 컨테이너 기술을 활용해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확인하지 않으셨더라도 돌아가셔서 아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오늘 담고 얘기해 드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프라이빗 AI에 대해서는 앞전에 킷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챗GPT에 열광하면서 개인들도 열광하면서 활용해 왔지만, 사실은 기업에 있는 데이터를 챗GPT의 API를 활용해서 학습시키고 프라이버시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외부에서 인프런싱하는 서비스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활용하는 프라이빗 AI는 온프렘 환경에서의 구축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면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축되어야 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키트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컴플라이언스적인 이슈들로 보면 여러분의 개인정보,
주민번호나 주소나 아니면 기타 많은 개인정보들을 가지고 모델에 학습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모델에 학습시키는 데이터로 활용하면 프라이버시에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이따 말씀드릴 피지벡터나 아니면 벡터DB에서 RAG 기능을 이용해서 모델한테 전달하고 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프라이버시에 있는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모델 트레이닝에 사용하는 것들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VMware는 크게 오늘 두 가지의 아키텍처 모델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와 함께하는 아키텍처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베이스의 아키텍처 모델입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은 플랫폼화되어 있어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손쉽게 구축하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하는 아키텍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의 그 파트너사 협력사인 델과 HP와 레노버의 하드웨어 서버 위에 저희의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스택을 올리고요. 그 옆에 엔비디아의 AI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스택을 올려서 저희가 아까 보신 그러한 기능들을 추가해서 전반적으로는 상위에는 엔비디아 네모 프레임워크 안에 있는 LLM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텐서플로우 RT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워크벤치의 기능들을 같이 인티그레이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LLM을 초이스하고 사실은 아까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많은 기업들이 특히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그 알파카라든가 라마라든가 이런 대량의 라지 랭귀지 모델을 직접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자기가 진행하려고 하는, 자기가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와 핏이 가장 맞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허깅 페이스나 오픈된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 아니면 기업들이 가지고 계시는 내부의 데이터로 파인 튜닝 해서 실제로 서비스하는 구성의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픈 AI나 아니면 큰 거대 모델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의 아키텍처와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아키텍처가 좀 다르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엔비디아 기반의 저희와 합력해서 만드는 어떤 그 아키텍처라고 하면 고객의 상황에 따라 GPU는 엔비디아를 쓰지만 내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을 선택해서 활용하겠다라고 결정하시는 회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프라이빗 AI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들었는데 그게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컴퓨터,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GPU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장비들 뿐만이 아니라 이걸 다 가상화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되어 있는 그러한 인프라스트럭처로 만들어줘서 저희가 기존에도 온프렘 환경의 프라이빗 AI 이전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판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의 제품 위에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시는 딥러닝 VM이나 벡터DB나 GPU 스케일링이나 vSAN 패스트의 기능들을 추가해서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프라이빗 AI를 위한 시스템을 다시 아키텍처링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지금 보시는 설명드릴 내용들은 컴퓨터, 스토리지, 네트워크, DPU, GPU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으로 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솔루션인
VM웨어의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AI도 만들기 힘들고 프라이빗 AI의 어떤 구성 요소 중에 서비스에 포커스하고 어떤 LLM을 초이스해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어떻게 학습시키고 어떻게 인프런싱 할 건가에 대한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과거에는 빅데이터를 위한 GPU 아니면 HPC 환경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의 경험을 가지고 생성형 AI 아니면 프라이빗 AI의 형태로 아키텍처링을 하면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 기반이나 아니면 HPC의 기반은 거대한 데이터, 큰 모델을 거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장기간 학습시켜서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에 포커스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프라이빗 AI에서 젠 AI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인프런싱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들이 그 모델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결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미션 크리티컬한 어떤 어벨러빌리티나 스테이어빌리티를 고려한다면 아키텍처는 좀 다르게 활용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프라이빗 AI를 구축할 때 당연히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 위에 올려야만 자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빠르게 스케일 아웃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활용된 자원들이 빠르게 재배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화면 중에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컴퓨트를 제공하는 vSphere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빗 AI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고속 처리라든가 저장이 필요한데 vSAN이 그러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VMware 안에서의 vSAN의 익스프레스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통해서 vSAN 안에서 상당히 고속의 처리를 가능하는 아키텍처를 발표를 했고 이후에 삼성에서 발표하실 저희의 vSAN Max의 아키텍처를 통해서도 이 vSAN을 이용해서 고속의 데이터 처리를 통한 프라이빗 AI의 트레이닝이라든가 인프런싱을 가능한 아키텍처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라이빗 AI를 구축하기 위해서 당연히 네트워크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NXX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로 제공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빗 AI도 모니터링 되어야 되고 관리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기능을 지금 보시는 vRealize, 아리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스택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VMware의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x86 서버에 설치하면 바로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하실 수 있고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다음에 뒤에서 보실 기능들을 추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좀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제 저희가 아키텍처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딥러닝 VM입니다. 딥러닝 VM은 뭐냐면 하드웨어를 설치할 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GPU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컨피그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텐서플로우나 아니면 MLOps 아니면 파일터치 아니면 기타 푸다 이런 버전들을 다 맞추려고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툴킷, 드라이버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의 GPU 타입과 어플리케이션 사용할 것에 버전에 맞춰서 그걸 다 만들어서 설치해야 되고 튜닝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노력이라는 것을 VM은 잘 알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객분들이 사용할 만한 하드웨어 타입에 맞는 드라이버나 프레임워크나 툴킷이나 이런 거,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을 다 이미지로 말아서 제공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고객은 이미지에서 해당하는 하드웨어를 선택해서 설치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VMware가 미리 옵티마이즈된 소프트웨어 컨피그레이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다 옵티마이즈 했기 때문에 고객들은 별도의 작업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벡터DB입니다. 사실은 뒤에서 훨씬 더 많은 설명을 해주실 거라 생각하지만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프라이빗 AI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고려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챗GPT를 예를 들면 3.5 버전에서 저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물어봤을 때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4.0 돈을 주시고 학습된 그 돈을 내고 활용하는 어떤 챗GPT를 활용하면 대통령을 물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차이는 그 기간 동안에 학습된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 기간의 차이인데요. 사실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학습시킨 트레이닝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 리얼타임으로 서비스를 할 때 그 사이 동안에 계속 새로운 데이터나 신규 데이터가 쌓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매번 학습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RAG 기능을 이용한 벡터DB를 이용해서 실제로 최신의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그런 구조로 만드는 것이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러한 기능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들은 트레이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프라이버시 정보를 담아놓거나 아니면 최신의 데이터를 계속 여기에 담아놔서 벡터DB로 활용하는 그런 기능들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GPU 스케일링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GPU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를 원하시고 아니면 대량의 GPU를 묶어서 쓰기를 원하셔서 많은 솔루션을 갖고 검토해 보시고 계신데요. VMware는 vSphere 8에서 엔비디아의 NVLink라든가 NVSwitch의 토폴로지를 자동으로 디텍트해서 화면상에 VM의 하나에서 크게는 16개까지의 vGPU를 할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GPU와 GPU 간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GPU와 네트워크 카드 간의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이 그룹이 하나의 VM의 통으로 보이게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디바이스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디바이스 그룹을 이용해서 오른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워크로드의 호스트 위에 특정 워크로드가 있다가 저희가 GPU 환경에서의 GPU를 물고 있는 VM 아니면 VM이 이동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V모션 같은 기능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워크로드를 호스트의 디펜던시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CPU의 V모션과 같은 것들이 이제 GPU에서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분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라이빗 AI 환경에서 인프런싱 서비스에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들이 이제 인프런싱 모델들을 가지고 연결돼서 서비스 될 텐데 이러한 데이터 오퍼레이션에서 하드웨어 패치, 소프트웨어 패치 아니면 장애에 의해서 어떤 많은 이동이 필요한 부분들 아니면 장애 조치를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필요할 때 이러한 기능들은 꼭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약간 좀 위에 있는 버전인데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저희가 레퍼런스 아키텍처 중에 레이와 그 다음에 큐브플로우와 그 다음에 파일 터치 이런 것들도 저희 시스템 안에 인티그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그 레이라고 하는 오픈소스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엔비디아나 하드웨어 위에 VMware의 프라이빗 AI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을 얹고 그 위에 지금 저희가 포함되어 있는 레이는 주로는 분산 환경에서 AI의 워크로드들을 학습하거나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이터치는 잘 아시는 프레임워크이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레이를 이용해서 많은 회사들이 트레이닝을 하거나 파인 튜닝을 하거나 아니면 인프런싱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VMware에 보시면 이런 그 레이의 기능들 중에 하나가 모델을 분산 처리해서 패러럴로 모델을 학습시킨다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모델을 동시에 패러럴하게 학습시킨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튜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왜 고객 해외에서 많이 활용되거나 고려되고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픈 AI나 아니면 우버가 경로를 탐색하거나 비용을 확인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다 이런 인프라 환경에서 활용하고 했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레이가 이 오픈 소스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 보면 많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뭐냐면, 이 레이를 저희가 vSphere 안에다 인티그레이션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이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vCenter에서 바로 레이를 클러스터를 디플로이해서 배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잘 아시는 쿠브플로우입니다. 이 쿠브플로우도 저희가 vSphere라고 하는 저희 가상화 기술 제품 안에 TKG라고 하는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가 포함되어 있고, 이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 안에 서비스로 쿠브플로우를 인베드해서 인티그레이션 해놨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저희 쪽에 새로운 서비스로 쿠버플로우 서비스를 이네이블 시키고, 거기서 인스톨 버튼을 누르면 쿠버플로우가 저희 쪽 인프라 환경에서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고객은 바로 화면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구성으로 인티그레이션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레이라든가 쿠버플로우 같은 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 구축되어 있는 레퍼런스 아키텍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컴포넌트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로 많은 문서에서 이거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회사들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VMware는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통해서 40B, 그러니까 40빌리언 파라메타를 기준으로 저희가 아키텍처링을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런 컴포넌트들을 활용해서 일단 구축을 한 레퍼런스 아키텍처 모델 안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컴포넌트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매니지먼트 서버의 vSAN 아까 얘기 드린 저희의 익스프레스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포함한 vSAN 로드를 지원하는 매니지먼트 서버 한 대와 그 다음에 컴퓨트 서버 4대를 가지고 인피니밴드와 같은 RDMA 스위치라든가 이더넷 스위치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아키텍처링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 내용으로 보면 저희의 vCenter나 매니지먼트의 소프트웨어들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파드라든가 컴퓨트 파드, 파인 튜닝 파드, 인프로스 파드로 나누어서 저희가 아키텍처링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깊게 보시면 실제로는 이제 CPU는 어떤 거를 활용했고, GPU는 어떤 걸 활용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테스트 아키텍처 디자인에 보면 40B 파라메타를 기준으로 이 이상이면 8개 엔비디아 H100 GPU, 이 이하면 4개 엔비디아 GPU를 활용하면 적정한 스피드와 아니면 속도와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레퍼런스 아키텍처이고요. 실제로는 오늘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컴퓨터 리ኳ어먼트 이외에도 플랫폼에 대한 리ኳ어먼트, 스토리지에 대한 리ኳ어먼트, 네트워크에 대한 리ኳ어먼트, 모니터링이나 매니지먼트에 대한 리ኳ어먼트들이 다 문서로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대한 디테일을 필요하시면 VMware 세일즈나 아니면 엔지니어한테 요청을 하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추후에 제공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독자적으로 VMware가 이걸 만든 건 아니고, 보고 계시는 것처럼 많은 회사와 협력을 통해서 인티그레이션 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에서 왜 버추얼라이제이션, 가상머신과 컨테이너 기반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좀 장황하게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놨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베어메탈 환경에서의 운영 모습들을 보면 펌웨어라든가 바이오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설치하고 운영하시는 서버의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베어메탈을 운영하는 환경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프라이빗 AI를 구축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새롭게 그린필드로 프라이빗 AI를 구축하거나 고려하실 때에는 꼭
가상화 환경에서의 프라이빗 AI 환경을 구축하시는 게 운영에도,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그리고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실제로는 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가상화하면 편한 부분들도 있고요. 오토메이션이 가능한 부분들도 당연히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GPU를 발주내면 엄청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비싸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가상화 기술이고, 실제로 그래서 엔비디아도 vGPU 기능이라든가 MIG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것들을 VMware가 인티그레이션해서 저희의 아리아 오토메이션에서 자동으로 배포하고 회수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베어메탈과 가상화에 대한 고민들은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될 거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빗 AI, 기업의 프라이빗 AI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드실 이유가 없다. 허깅 페이스나 오픈되어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상당히 많다. 지금 보시면 어제자로 제가 뜬 건데요. 허깅 페이스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36만 개 이상의 랭귀지 모델들이 다 올라와 있고요. 이런 것들 중에 한국어를 지원하는 것들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내용들을 보시고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와 핏이 제일 맞는 걸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는 초이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초이스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우리 기업 내부에 있는 데이터로 어떻게 파인 튜닝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바로 인프런싱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가장 프라이빗 AI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맥켄지의 자료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맥켄지는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AI가 1년에 4.4 트릴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5천조 정도의 애뉴얼, 매년 프로덕티비티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임팩을 줄 인더스트리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인더스트리에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 중에서도 하이테크나 아니면 뱅킹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잠깐 보시면 은행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옛날에 만들어진 레가시 시스템의 코드를 최신화하는 부분에 라지 랭귀지 모델을 쓰면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인터랙티브 보이스 리스폰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ARS 같이 ARS를 넘어서 IVR이라고 얘기하는데, IVR 환경에서의 라지 랭귀지 모델도 많은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하는 게 뱅킹 인더스트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블룸버그가 올 봄에 블룸버그 인덱스를 만들었죠. 챗 GPT 같은 인덱스 GPT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블룸버그 내부에 있는 문서들을 다 학습해서 뭔가 고객의 에이전트가 제공을 할 때 코파일럿으로 고객한테 정보들을 좀 더 효율하게 줄 수 있는, 참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유럽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들은 다양한, 아니고 매우 많은 레귤레이션 문서들을 검토하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공부시켜서 고객과의 어떤 업무를 할 때 코파일럿으로 어떤 레귤레이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서가 받았을 때 그러한 레귤레이션 관련한 문서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테일 같은 경우는 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컨슈머 리서치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쪽에 어떤 문구를 생성해주는 그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임팩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Mware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VMware는 이러한 AI, ML 아니면 그 생성형 AI를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를 들고 있는 게 코드를 제너레이션하는 어떤 생성형 AI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허깅 페이스에서 스타코더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실제로 512장의 A100
512장을 가지고 28일 동안 학습시켜서 만든 라진 랭귀지 모델이고요. 그걸 VM웨어가 가져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A140기가 메모리짜리 6시간을 돌려서 저희의 세이프티 코더라고 하는 저희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 때 데이터는 vSphere,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vSphere의 코어 커널 45메가 정도를 학습시켜서 만들었고요.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실제로는 세이프티 코더라는 걸 발표했는데, 실제로 VM웨어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저희 디벨로퍼, 개발자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파트너들을 통해 파트너분들에게 향후에는 API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어떤 프로그램 코드들을 제공하는데 활용되어질 예정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결과가 전체적으로는 인프런싱이 2초 안에 나오고 전체적으로는 만족도도 높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제품 안에서도 이런 어떤 생성형 AI의 기능들이 지금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은 탄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어떤 저희 쪽 제품의 화면인데요. 왼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챗GPT처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중에 보안적으로 이슈가 있는 건 무엇인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내 워크로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은데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알려줘 라고 하면 이 기능을 통해서 이 VM은 사용률이 낮으니까 vCPU를 줄여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메모리가 너무 과도하게 할당됐으니까 조금 더 줄여도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시스트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VM웨어 내부에서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하이테크 산업에서 가장 임팩이 크다고 저희가 맥켄지가 얘기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쪽에 저희가 직접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제품 안에서도 계속 이런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확인한 거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VM웨어 제품을 확인하시다가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SR이라고 해서 서비스 리퀘스트나 이런 것들을 여시는데, 그걸 처리하고 있는 저희의 글로벌 서비스 과거에는 난리지DB를 뒤져서 그런 것들을 응대했었는데, 그 난리지DB 안에 코파일럿 기능으로 이런 챗GPT와 같은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고,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빠르게 응답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제 VM웨어의 현재 진행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말씀 제가 다시 랩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과거에 GPU 컴퓨팅을 도입하셨지만 실제로 이번에 마주치시게 되는 프라이빗 AI의 환경, 젠 AI의 환경은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다양한 인프런싱 모델과 융합돼서 같이 엔드 유저 커스터머한테 서비스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HPC가 특정 워크로드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랜 기간 돌려서 그 답을 활용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아니라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들이 엔드 유저와 같이 밀접하게 움직이는 환경 안에서의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조금 더 프라이빗 AI가 미션 크리티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의 안정성이라든가 아니면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완성되어 있는 프라이빗 AI의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셔서 빠르게 구축하시고 활용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왜냐? 아마도 여러분들 회사 중에 대부분의 회사가 내년에 프로젝트의 탑 프라이어리티로 AI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실 거고요. 그것들을 검증하거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키텍처링을 해서 오픈소스로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저희가 검증한, VM웨어가 검증한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그러한 만들어진 솔루션을 이용해서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시장에 빠르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진입하거나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다
자료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필요하시면 VM웨어의 영업이나 엔지니어한테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